3월 13일 일요일 광명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이번 회차 금요역 경주, 토요 경주 상당히 어렵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해설 방송에서 노렸었던 경주도 상당히 좀 좋은 결과로 이어졌었는데요. 금요 경주 보면 14라운드 손정하고 9번 강의 동반 입상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려서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광명 특성급 16라운드 공태민이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정혜민하고 강진남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두 선수의 동반 입상으로 세 자리 배당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적중에 성공하셨던 것 같고요. 토요 경주 때도 15라운드 정하늘이 유리하다 하지만 손정호하고 노영균 수성팀의 컨디션이 괜찮기 때문에 협공 가능하다, 박용범까지 묶어서 공략해 보자 말씀드렸었는데 좋은 결과를 이어졌습니다. 3쌍도 상당히 좀 세 자리 배당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과표는 참조해 봐달라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연이틀 고전하다 보니까 특성급은 평소 일요 경주는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결승전 진출하지 못한 선수들이 강자로 나서고 있는 만큼 직전 2회차 경주보다는 상당히 좀 안정감 있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13라운드는 공태민입니다. 14라운드는 박용범, 15라운드는 박진영, 16라운드 임채빈이 수성팀보다는 SS반과 SS반 인천과 동서울팀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편성이 짜졌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 3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강진남, 임유섭 후보 선수인 임유섭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좀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출전하지 않다 보니까 강진남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광명 특성급 13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3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에서 금요 경주 때 고전으로 결승 가지 못한 공태민이 인정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2차만 해도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에서 3차고로 밀려났었던 공태민, 앞선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16라운드 공태민이 유리한 편성이다 말씀드렸었는데요. 정혜민하고 강진남의 동반 입상이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강진남, 정혜민과 받아갔었던 강진남이 공태민을 털어버리다 보니까 정혜민과 강진남의 동반 입상 3자로 시작하는 세 자리 배당으로 경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많은 구독자들 분들께서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전일은 무난하게 추입이 나왔습니다. 아쉽게 결승 가지 못했었던 공태민, 직전 부산 경주 때는 또 낙차 원인 제공하면서 아쉬움을 많이 남겼었던 공태민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몸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전일도 직선에서 차 나오는 거 보니까 컨디션 면에선 전혀 지장이 없는 공태민. 과연 김시우, 김관희, 손성진 중에서 누가 홈 맞춰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관희가 금일만큼 좀 힘을 쓰는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타점 잡고 힘을 쓰면 공태민이 몰고 가고 김시우하고 손성진이 따라 나서는 경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관희도 컨디션 몸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마크 되면 쫓아 나설 수도 있고 힘을 쓰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태민이 철저하게 몰고 와서 승부타임 짧게 가져가야 된다면 공태민하고 김관희의 동반 입상 쪽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공태민하고 김관희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생각만큼 공태민, 김관희가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면 공태민이 또 3, 4코너 지점에서 세게 넘어가죠.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김시우의 마크라든지 꿰찰 수 있는 홍희철의 다툼, 몸싸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직선 추입만 놓고 본다면 홍희철이 상당히 좀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수 있는 만큼 타정전으로 공태민의 뒤를 꿰차게 된다면 홍희철이 쫓아내 나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공태민하고 홍희철, 공태민이 홍희철을 챙겨주는 경주가 아니라 홍희철이 알아서 쫓아 나서는 경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공태민과 홍희철의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태민이 김관희와 적극적인 연담 펼쳐 나갈 가능성, 오히려 직접적으로 공태민 때리는 경주가 없었습니다만 때리고 김관희를 챙겨 나가는 작전도 가능한 만큼 공태민과 김관희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가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이들 중심을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관희를 완벽하게 챙겨 나가게 된다면 김시우가 마크 털리지만 않는다면 비노조 안승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요 경주 고전으로 결승까지 못했었던 공태민이긴 합니다. 하지만 전일 보니까 컨디션 나빠 보이진 않았어요. 금일도 공태민, 김관희 완벽하게 챙겨 나가는 경주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 특성급 14라운드입니다. 박용범이 연이틀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금요경주 때는 공템이 믿었다가 공템이 넘어서지 못하다 보니까 함께 무너졌었다는 점. 전인일은 나름대로 저측이 나서는 듯 했습니다만 결국 손정이 버텨냈습니다. 박용범 뒷자리에 있었던 노용일에게 잡히다 보니까 박용범 또다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다소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박용범 최근 다소 좀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객관적 기름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박용범 입장에서는 인정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유태복의 선행 활약에 나가죠. 박용범이 몰고 갑니다. 정전이 쫓아 나서는 겨져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유태복의 선행감이 얼마만큼 나올지가 관심사죠. 시속감이 괜찮다면 박용범 지켜주면서 짧게 가져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연이틀 아쉬움을 남겼었기 때문에 박용범 좀 보여주기 위한 작전 직선 세게 취임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정재환이 마크 지켜내는 견주 따라 나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도 정재환 마크 털릴 뻔했습니다만 잘 버텨냈었던 정재환입니다. 따라 나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박용범하고 정재환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용범이 정재환을 뒤다 붙였을 때는 강진남이 또다시 꽤 찬 정재환을 밀어내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유태복의 선행감이 괜찮다면 박용범이 유태복을 철저하게 짧게 가져가는 작전 가능하죠. 시속감만 좋다면 유태복도 충분히 1호 경주만큼은 좀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박용범하고 유태복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정재환과의 연합 가능성이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유태복의 선행감이 괜찮다면 지켜주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리대로 간다면요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진남이 이번 회차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금요경주 때도 털어냈습니다. 공태민을 밀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혜민하고 강진남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금일도 강진남이 박용범의 뒤를 밀어내게 된다면 이래저래 정재환이 털리던 유태복이 버텨내던 강진남이 3차권 진입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강진남의 선전도 3차권에서는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용범하고 정재환입니다. 박용범하고 유태복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보게 된다면 유태복의 선행을 강진남이 끌어내서 박용범을 털어내요. 그렇게 된다면 강진남이 또 머리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강진남의 몸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요. 강진남이 가면 박용범은 가능하죠. 강진남이 가면 정재환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강진남의 선정 가능성도 이번 회차만큼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편성면에서는 여유가 있습니다. 박용범 이런 편성에서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결승 가야 되는데 발목 잡히면서 아쉬움을 하게 했었던 박용범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객관적인 기량은 월등한 것 같습니다. 정재환, 유태복 중에선 정재환과 효공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 특성급 15라운드입니다. 박진영이 연이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기념에서 월등하죠. 비교적 쉽게 짜여진 편서 박진영이 힘을 쓰기보다는 배수철의 선행 활에 나가면서 승부 타이밍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명현이 후미권 막혀 나가는 겨져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명현이 끝까지 쫓아가기 조금 버거울 것 같아요. 배수철이 힘을 쓰고 박진영이 몰고 가서 승부 타이밍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노조선들의 완승 가능성 기대해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수철이 특선에서 올라왔을 때는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타이밍을 빼앗기다 보니까 버텨내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번 패서 타점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박진영의 견제라기로 한다면 홈권에서 나올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패서 박진영과 배수철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이 힘을 쓸 것 같습니다. 박진영이 몰가서 살짝 추입해 나가는 경주가 아무래도 기본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홍일도 컨디션이나 몸 상태가 살아나고 있죠. 넘어서는 경주 펼쳐나가게 된다면 배수철을 마냥 지켜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박진영이 김홍일을 견제 나서는 경주가 차선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진영하고 배수철의 동반 입상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박진영하고 김홍일의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는 공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배수철이 때렸을 때 시속이 안 나오면 김홍일이 훌러덩 넘어섭니다. 넘어서게 된다면 엄정일과 협공이 가능하죠. 김홍일이 넘어서면 김배영과 협공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공격적 한번 노려보게 된다면 김홍일도 전반적인 몸 상태나 컨디션 상태는 괜찮다는 점에서 타이밍만 나온다면 엄정일, 김배영과 호흡 가능하다. 상황에 따라서 삼복승도 과감하게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진영하고 배수철 전법적으로 궁합이 상당히 좋아요. 내선 잡는데 유리한 만큼 배수철이 긁어주고 박진영이 쫓아가게 된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은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 특성급 16라운드입니다. 뭐 임채빈의 기세가 월등합니다. 과연 임채빈이 수성팀 선수들 노영균, 손재영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뭐 저는 15라운드 정하늘이 분명 유리하다. 하지만 수성의 완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금요경주 때도 손재영하고 구봉강의 동반 입상 권해드렸었는데, 뭐 전일도 손재영하고 노영균의 동반 입상에 여기에 박용범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 명의 선수가 나란히 결승선 통과를 하면서 상당히 좀 좋은 배당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점 때문에 임채빈도 다소 좀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인추한 전일 젖혔는데 10초대 후반 시속이 나왔습니다. 정혜민도 이번에 참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그 점 때문에 임채빈이 아무래도 이들 팀과의 협공보다는 SS반 인추한 정혜민을 배제하고 견주 펼쳐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수성팀 앞선에 두고 인추현빈이 좀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인추한 정혜민이 쫓아 나서는, 혹은 정혜민이 힘을 쓰고 임채빈이 자리 잡고 인추한이 따라 나서는 견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SS반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임채빈이 인천과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견주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싸우기보다는 인정할 거 인정하고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란 점에서 좀 임채빈과 인천의 전략적 연합 가능성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혜민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임채빈이 철저하게 정혜민 하루에 나가면서 승부 타이밍 짧게 가져간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만큼 임채빈하고 정혜민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임채빈하고 인천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채빈이 노영균, 손재영 중에서 한 명과 삼복 협공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손재영이 아무래도 3차권에서 들이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컨디션이 괜찮아요. 직전의 차는 다소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임채빈 수성팀 노영균과 손재영 중에서 한 명과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손재영과의 협공 가능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임채빈의 기세가 월등하죠. 그 점 때문에 뭐 이번 편성도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임채빈에게 발목이 될 만한 손정하고 노영균 수성팀 후배가 있습니다. 자칫 임채빈이 수성팀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인천도 한 방 있어요. 정혜민, 정하늘 동설팀 선수들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임채빈이 이런 편성에서 또 강한 편성이 아닌 또 쉽게 짜진 편성에서 무너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보게 된다면 인천하고 정혜민이죠. 인천하고 정하늘 정도는 좀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임채빈 중심으로 고만고만한 선수들 수성팀보다는 인천과 협공 가능성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특성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직전 1호 경주는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차 1호 경주는 뭐 강자들이 포진되어 있는 만큼 이변 가능성은 좀 크지 않다. 안정적인 경주 결과 흐름을 우선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